생각을 보는 법. 3부작. 제1부. 뇌는 어떻게 생각을 만드는가. 프롤로그. 당신 안의 우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파동이 고막을 진동시키며 그 신호는 청신경을 타고 뇌관을 거쳐 측두 옆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지난 기억을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수천 년간 풀려하지 않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볼 수 있는가? 20세기 후반 과학은 마침내 이 질문에 답할 도구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 뇌전도 EEG, 경두계 자기 자극 TMS, 단일세포 기록법.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는 창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은 신비로운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물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패턴을 가지며 어떤 조건 아래서는 심지어 예측 가능한 이 오디오북 3부작은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제1부에서는 뇌가 어떻게 생각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신경과학의 최전선을 탐험합니다. 제2부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 즉 인지 편향과 무의식의 구조를 해부합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메타인지, 곧 생각을 보는 법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1400g짜리 우주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1장. 뉴런의 교양곡. 생각의 물리적 실체. 1-1. 뇌는 전기다. 1791년 루이지 갈바니는 개구리 다리에 쇠갈고리를 걸고 전기를 흘려보냈습니다. 다리가 경련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이 전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2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는 훨씬 정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은하수의 별수보다 적지만 그것들이 서로 만드는 연결의 수는 10의 15승, 즉 1000조 개에 달합니다. 이 연결들의 총합이 바로 당신입니다. 뉴런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뿌리에 해당하는 수상돌기가 수천 개의 입력 신호를 받고 줄기에 해당하는 축삭이 그 신호를 통합하여 가지에 해당하는 말단으로 다음 뉴런에게 전달합니다. 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활동전 리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이는 초당 최대 120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F1 레이싱카가 달리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기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1초에 한 번 발화하는 뉴런과 1초에 100번 발화하는 뉴런은 전혀 다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리듬이 곧 언어인 셈입니다. 1-2. 시냅스. 생각이 태어나는 틈새.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시냅스 간극이라 불리는 이 공간의 폭은 약 2040나노미터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틈새가 생각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한 뉴런이 발화하면 시냅스 전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GABA. 이 분자들은 간극을 헤엄쳐 건너 다음 뉴런의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온 채널이 열리고 전류가 흐르고 새로운 활동 전이가 생성되거나 억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뉴런이 반복적으로 동시에 발화할수록
그 사이에 시냅스는 강해집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1949년에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학습의 신경과학적 기반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연습할 때 당신의 뇌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특정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고 어떤 연결은 약해지며 뉴런의 배선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1-3. 신경가소성 뇌는 끊임없이 재건된다. 20세기 중반까지 신경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뉴런이 전부이며 죽은 뉴런은 교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틀렸습니다. 1998년 피터 에릭슨과 프레드 게이지는 성인 해마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뇌가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 연구는 더욱 극적입니다. 2000년 엘리너 맥과이어가 이끈 연구팀은 평균 14년 경력의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들의 해마, 특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후방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더 컸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택시 경력이 길수록 이 부분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반복은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꿉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은 뇌 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제2장, 의식의 신경상관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2-1. 의식이라는 수수께끼. 뇌가 전기 신호와 화학물질로 작동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뉴런 활동이 빨간색을 보는 경험, 슬픔의 느낌,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으로 변환되는가?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아들, 프라블럼 오브 칸셔스너스라고 불렀습니다. 뇌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왜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은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왔습니다. 2-2. 저녁 작업 공간 이론. 1988년 심리학자 버나드 바르스는 저녁 작업 공간 이론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적 사고는 특정 뇌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뇌 영역들이 마치 극장의 무대처럼 하나의 공유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 의식이 발생합니다. 극장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배우가 의식적 인식의 초점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각자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의식적 처리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대 위에 올라온 것,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정보입니다. fMRI 연구들은 의식적 경험이 일어날 때 전두두정엽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1년 스타니슬라스 드한과 동료들은 이 이론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약 50m초 0.05초 동안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단어를 보았다고 보고할 때 뇌에서는 약 300m초 후에 광범위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거의 동시에 활성화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반대로 단어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할 때는 이 폭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뇌 전체의 교향곡입니다. 2-3.
기본 모드 네트워크 멍 때리는 뇌의 비밀. 2001년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역들의 집합을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저크 DML라고 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내측 전전 두피질, 후방 대상 피질, 하두 정엽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활성화됩니다. 멍 때림이 사실은 뇌의 가장 인간적인 기능들을 담당한다는 역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냅니다. 매튜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의 2010년 연구는 이 마음 방황 마인드 마이너스 완더링이 일반적으로 행복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미래 계획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 방황은 오히려 웰빙과 연관됩니다. 뇌가 멍 때리는 동안 창의적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감정과 생각의 신경과학 이성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3-1 데카르트의 실수. 오랫동안 서양 철학은 이성과 감정을 분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고 이성적 사고를 감정과 구별되는 고급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은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방해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것을 데카르트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마지오는 전두엽 특정 영역이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복내 측 전전 두피질 VMPFC 손상된 환자들은 지능지수, 언어 능력, 기억력이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오트라는 환자는 지능이 완전히 정상이었지만 다음 주 약속 날짜를 정하는데 30분 넘게 갈등했습니다. 두 날짜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감정이 빠진 이성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선택은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다마지오는 신체 표지 가설 소마틱 마커 하이파서서스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뇌는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한 감정적 반응의 흔적을 참조합니다. 이 신체 표지들이 옵션들을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이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아 모든 옵션이 동등하게 느껴지고 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3-2 편도체와 공포의 신경과학. 뇌의 깊숙한 곳, 측두엽 안쪽에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편도체의 미그달러입니다. 이 작은 구조물은 감정 처리, 특히 공포와 위협 감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지 프루드의 연구는 편도체가 두 가지 경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빠른 경로로 감각 정보가 시상에서 직접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이 경로는 대략 12m초 만에 반응을 시작합니다. 다른 경로는 느린 경로로 정보가 시상에서 피지를 거쳐 편도체에 도달합니다. 이 경로는 더 정확하지만 약 5배 느립니다. 길을 걷다 뱀처럼 생긴 물체를 보고 뒤로 물러섰다가 그것이 호스임을 깨닫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빠른 경로가 먼저 반응하고 느린 경로가 수정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편도체는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의 감정 반응은 생각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설계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다가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보다 오판하더라도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고대의 경보 시스템이 발표 불안, 사회적 공포, 과잉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3. 전두엽과 감정 조절.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뇌 영역은 전전두피 프리프론털 코텍스입니다. 뇌 전체 부피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영역은 인간에게서 가장 크게 발달했습니다. 계획, 의사결정, 충동 조절, 감정 조절이 모두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감정 반응을 생성하면 전전두피질은 이를 조절하고 맥락에 비추어 재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억제합니다. 케빈 옥스너의 연구는 감정,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 셀의 신경 메커니즘을 보여주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지시했을 때 편도체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전전두피질의 활성화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적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 CBT의 신경과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예측 기계로서의 뇌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 4-1. 뇌는 수동적 수신기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세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뇌가 이를 해석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최신 신경과학 이론들은 이 그림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칼 프리스턴, 앤디 클라크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예측, 코딩 프리딕티브 코딩 이론에 따르면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뇌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할 것이라는 예측을 생성하고 실제 감각 입력과 비교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떤 감각 입력이 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실제 감각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이를 예측과 비교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예측이 틀리면 이 예측, 오차 프리딕션 에러를 상위 영역으로 전달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로 뇌가 만들어낸 예측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뇌가 생성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4-2. 착시의 신경과학. 착시는 이 예측 메커니즘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유명한 뮬러-라이어 착시를 생각해 보세요. 두 선분의 길이가 같지만 화살표 방향 때문에 하나가 더 길어 보입니다. 우리가 착시임을 알고 있어도 착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뇌가 이런 패턴은 보통 이런 거리와 크기를 의미한다는 예측을 굳건히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지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뇌의 예측 모델이 더 강력합니다. 또 다른 예시, 여러분은 지금 파리 인 더 스프링이라는 문장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더가 2번 반복된 것을 처음에 놓쳤을 것입니다. 뇌가 친숙한 구절을 예측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반복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경험한 것의 순수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 믿음, 과거 경험의 필터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3-3. 내수용 감각과 느낌의 기원. 아닐 세스는 내가 된다는 것 being you에서 의식을 통제된 환각 컨트롤드 헐루서네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자아 감각까지 이 모두가 뇌의 예측적 구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체 내부에 대한 예측입니다. 심박수, 호흡, 위장의 상태. 뇌는 이 내부 상태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예측합니다. 이것을 내수용 감각 INTEROCEPTION이라고 합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가 내수용 신호를 해석하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짜증이 나는 행그리 HANGRI 상태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뇌가 내부 신호혈당 저하, 위장 수축을 처리하면서 이를 부정적 정서 상태로 구성한 것입니다. 또는 중요한 발표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흥분으로 해석할 수도,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신체 신호가 다른 감정이 되는 것은 맥락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뇌가 만들어내는 최선의 이야기입니다. 제5장, 수면과 생각의 통합자는 동안 뇌는 무엇을 하는가? 5-1 잠자는 과학자. 1865년 8월 독일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벤젠 구조를 연구하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원을 이루는 장면을 보았고 잠에서 깨어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의 구조를 꿈에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폴 맥카트니는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꿈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수면과 기억, 창의성의 관계는 신경과학적으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5-2 수면 중 기억 고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그 기억은 처음에 해마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안정적인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고화 컨설러데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수면 중, 특히 서파 수면 슬로 마이너스 웨이브 슬리프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얀 보른과 동료들의 연구는 이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한 그룹은 수학 과제를 학습한 후 밤새 잠을 잤고 다른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험에서 수면 그룹은 과제를 해결하는 숏컷을 훨씬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수면 중에 뇌가 정보를 재구성하고 패턴을 찾아낸 것입니다. 수면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기억을 편집하고 지식을 통합하는 능동적인 인지 작업입니다. 5-3 REM 수면과 창의성. 레마리엠 레퍼드 아이 무브먼트 수면은 꿈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전두피질의 논리적 억제 기능이 줄어들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데니스 코어와 로버트 스틱골드의 연구는 렘 수면이 원격 연상, 즉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 사이의 연결 찾기에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의성의 핵심인 비유적 사고가 렘 수면 중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에필로그 제1부를 마치며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 구조에서 어떻게 전기 신호가 생각이 되는지, 저녁 작업 공간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멍 때리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감정이 없으면 왜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뇌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측하고 구성한다는 것. 이 모든 발견들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뇌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희망의 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이 놀라운 뇌가 왜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인지 편향, 무의식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지에 대해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가? 제1부 끝. 제2부 생각의 함정, 우리는 왜 틀리는가?